예, 인수위원장이 결근한 인수위입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깜짝 발탁에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어제 오늘 발표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사에서 안철수 위원장 측의 추천 인사들이 모두 배제가 됐습니다. 공동정부 물 건너간 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. 화면을부터 만나볼까요? 내가 인선 발표 나왔으니까 다음에 언제 만났어요? 잘 만나서 무슨 얘기 하셨는지 뭐. 네. 그 인선에서 배제됐다는 얘기가 해석이 나와서 공동정부 구상에는 좀 문제가 없는 건가요? 내각 인선에 관한 추천은 많은 분들로부터 전부 추천을 다 받았고 뭐 어느 특정 인사를 배제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또 본인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분들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 안철수 위원장에게 장관 누구 후보자 뽑는지 다 설명했고 아무 문제 없다. 근데 나랑 얘기할 때는 안 하다가 뭐 언론에 이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나는 게 이해가 안 된다.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는데 근데 장현철 평론가님이 이거 좀 잘 아시니까 어떻게 지금 저희가 기류를 좀 읽어야 됩니까? 뭐 제가 이 작은 TF 하나 맡았다고 해서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사이에 오간 대화의 진위를 알 수는 없죠. 다만 분명한 건 예. 인수위라는 게요. 그냥 2달짜리 면피용 기구가 아니라 향후 정부의 5년짜리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. 그곳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직을 맡았고 또 8명 정도의 인수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안철수 위원장의 추천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?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디자인에 안철수 위원장과 또 가까운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. 예. 다만 내각 인선 과정에서 1기 내각 인선 과정에서 누가 추천한 사람들이 많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문제가 조금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 설명한 것처럼 기계적으로 누가 추천한 사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추천을 받고 의견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한 공동정부의 취지라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. 또 제가 짧게 현실 정치 경험을 1년 정도 해보니까요. 예. 정치라는 것이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보다 정확하고 명료하게 전달해서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. 이쯤 되면 알아주겠지, 당연히 되겠지라는 게 정치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. 의사소통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오해가 있다면 연락을 안 받는 방식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시고 연락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는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짧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예. 뭐 두 사람 공동정부에 대한 파열음이 수면 위로 올라온 느낌이고요. 장지현 비서실장도 어제 오늘 안철수 위원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. 화면 보겠습니다. 안철수 대표님 좀 만나셨어요? 안철수 대표님 오늘 못 뵀죠? 연락도 아예 안 하셨어요? 아니, 그러니까 소통하고 있어요. 어떤 쪽으로 어떤 쪽으로 쪽이라니요? 거치 얘기가 계속 나와요. 아유, 무슨 말씀이세요? 청와대 인사도 아니요, 청와대 인사 없습니다. 아까 장혜철 평론가님은 이 뭔가 조율이 되려면 의견을 확실히 교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노돌 교수님 총 18명인데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가 전무했다. 그리고 오늘 개인 일정을 이유로 어제 저녁 예정됐던 도시락 만찬도 불참했고 오늘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. 연락도 잘 안 된다. 그래서 공동정부가 좀 초반부터 무색해진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? 글쎄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전 후보가 마지막에 단일화하면서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? 뭐 그렇다면 저는 내각 구성에서도 그런 점이 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 과정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 추천을 했는데 검증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배제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그거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땐 1차 어떤 장관 인선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. 예. 또 얘기 나온 거 보면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 4사람을 추천했다고 하는데 예. 뭐 예를 들어서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과학기술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쪽 추천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. 이런 것입니다. 저는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원칙 능력 위주로 하겠다. 이건 동의합니다. 예. 그러나 그 능력 위주로 한다는 것은 능력도 없는데 우리 편이기 때문에 뭐 심어준다거나 능력도 없는데 여성 배려하기 때문에 또는 능력도 없는데 뭐 어떤 지역 배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지만
그러나 장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험처럼 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평가가. 예. 그렇지 않습니까?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. 예를 드는데 정호영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. 네, 보건복지부 장관. 뭐 의사로서의 전문성, 능력성 분명하죠. 그러나 그분이 장관을 잘할지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할 때는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했으면 같은 능력이라면 그쪽에 먼저 배를 하는 것이 정치적 문법입니다. 그게. 그 지역이라든지 알겠습니다. 성비라는 것도 반드시 배려를 해야 되는 정치에서 하나의 기준인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. 물론 다 고려해봤는데 장관으로서 전혀 능력이나 인품이나 이런 건 안 됐다. 이러면 좀 알겠습니다. 문제가 있다고 예. 생각하지만 이런 점에서는 분명히 좀 배려가 있었어야 한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. 김현기 변호사님,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.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안철수 위원장이 완전히 팽당했고 한두 자리야 주겠지만 석에 차겠냐 딱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. 어떻게 보세요?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은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 당선인이 그 안 위원장에게 추천 다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좀 소통이 없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공동정부는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유지되지 않겠습니까? 예. 당장에 그 네 사람이 있건 없건 그것보다는 5년의 과정 동안에 충분히 다시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공동정부는 얼마든지 재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뭐 팽당한 거 아니냐라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분석까지 있는데 안철수 위원장 언제 어떻게 다시 입을 열고 거취를 결정할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? 첫 번째 댓글입니다. 민주당이 과하게 견제하는 거 보니까 한동훈 후보자도 정치인으로 키워주겠네요 라는 표현을 하셨고요. 예. 어머 한동훈 후보자도 고향이 집사네요. 반가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예. 뭐가 두려운가요? 민주당이 죄지었나요? 검수완박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. 혹은 뭐 한동훈 후보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국민들은 이해나 할까?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얘기는 한 건가? 뭐 이런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볼까요? 특혜 의혹 없으면 해명하고 불합리하면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.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 얘기까지 먼저 하셨는데요.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.